요게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실제 후스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슬슬 코덱스만 읽고 이 인물이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행적을 남겼는가 그 그림을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이제 조금씩 버거워져요. 그래갖고 좀 AS를 준비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파보면 파볼수록 확실히 그쪽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 저도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 한국에서 받아갖고 한국사, 국사 배웠지 사실 유럽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고요. 체감이 잘 안 됐는데 요 킹덤컴의 헨리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이후 15세기 지금 1403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얀 후스라는 개혁가가 처형당했죠. 화형당하고 거기 반발해서 후스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등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제가 AS로 보수를 해드려야지 이 사람이 보헤미아 조폐국장에 있었던 거 프라 4기 조항에 대한 협상을 게시한 거 차슬라프 공의회 임시정부 기숙대표로 선출됐다 요거 좀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역사니까 역사 스포예요. 게임 내용 스포는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저거 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계속 후스 전쟁이라는 게 언급이 되잖아요. 얀 후스라는 사회 종교 개혁가가 와 이 시기 카톨릭은 진짜 썩었다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의 활동을 하고 지기스문드가 결국은 이 쿠데타 헝가리 왕인데 보헤미아 먹어버리는 거 보헤미아 왕 납치하고 보헤미아 먹고 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되고 일단은 1탄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작중 시점에서 한 12, 13년 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야누스 같은 개혁가는 이단이야 그래갖고 자꾸 불러 재판시키려고 종교재판 올리려고. 근데 그거를 지기스문트가 목숨은 보장해 줄 테니 와라 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얀 후스가 그 종교재판 받으러 간단 말이야. 그 가는 길까지는 안전하게 신변 보호를 받아요.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서 지기스문트는 얀 후스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그냥 뚜따 해버려요. 그래갖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얀 후스를.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개빡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의견이 불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 세계관이 나는 그 정통 그래도 지금 카톨릭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고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사람들 세계관이 있어갖고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균열이 얀 후스 같은 인물이 화형식을 당해버리니까 이제 터지는 거야.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분출을 해갖고 이제 그 후스 운동이 일어나는데 얀 후스가 화형당한 게 1415년이고 여기 이단죄로 카톨릭 철치에 의해서 1415년에 화형당해버려요. 근데 지기스문트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내가 다음 벤체슬라스가 이제 자식을 못 남기고 죽는데요. 이 시점이 되면은. 그래서 다음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는 나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나다라고 카톨릭 교회한테 약속을 받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편을 들어야 돼. 지기스문트는. 근데 카톨릭 교회는 이 종교 개혁가 얀 후스를 불태워버렸고 얀 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후스파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일어나는데 지기스문트는 카톨릭 교회한테 황관 받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 그래갖고 후스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친놈이 지기스문트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미친놈이 그 카톨릭 교회한테 잘 보이려고 교황한테 허락받고 성전을 일으켜요. 십자군을 일으킵니다 미친놈이. 십자군을 발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지기스문트 비롯해 휘하 비롯해서 카톨릭에 충성한 나라들이 군대 일으켜 미쳐 성전이 일어나갖고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스파를 청소해버리는데 활용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제 꼭 보헤미아 근처만 아니라 그 얀 후스의 이념은 많이 퍼진 상태였고 지금 이제 몇 년 뒤거든요. 한 4년 뒤, 3년 뒤. 그 유럽 세계관으로 치면 시빌 워가 일어난 거야. 카톨릭 개혁 하냐 마냐. 지기스문드는 당당하게 이제 교회파로 서요. 카톨릭파로 서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타이틀 따고. 후스파가 프라하에서 결집을 해갖고 최후 항전을 합니다. 보헤미아 사람들. 여기서 이제 무력 항쟁하는데 이제 얀 지슈카 같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네임드가 되는 거고요. 근데 후스파도 이게 뭐 요즘 정치도 그렇지만 보수는 결집이 되는데 이제 보수가 아닌 대안으로 진보를 찾잖아요. 근데 그 대안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 A가 대안이야. 내가 생각하기 B가 대안인데? 하면서 그래도 결집이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사를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 후스파도 또 여기서 또 무력 항쟁파가 있고 아니다. 이것도 다시 질서를 되찾고 차분하게 합법적으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된 거 다 잡을 거 다 잡고. 여기도 또 갈리고 그래서 이제 좀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항쟁하고 있는 프라하도 굉장히 어지러웠대요. 특히 프라하 같은 경우는 후스파가 막 흥분해갖고 시의회에서 막
그 시와 관련된 사람들을 막 건물 높은 데서 막 떨어뜨려 갖고 죽이고 막 그런 엄청나게 대중들이 흥분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개혁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개혁운동 측 혹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로만 카톨릭 입장에서는 반란군이라고 보일 수도 있죠. 기존 질서에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그 반란군도 그러니까 뭐 시민 위주, 평민 위주긴 하지만 귀족들도 거기에 참여한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귀족들은 보통 그렇게 급진적인 막 무력 개혁보다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질서를 통한 변화를 지지한단 말이죠. 뭐 인간이 변할 게 없죠. 요즘 세상이나 그때 세상이나. 그래갖고 이제 프라하 안에서도 그거를 좀 수습하는 귀족들이 있어. 그 수습하는 귀족들 중에 울리 바바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기스문트는 미쳐갖고 성전을 선포해갖고 거기 동참하는 나라들 군대 이끌고 막 이제 반다 하고 있는 거고, 울리 바바크 같은 경우는 그 프라하에서 당시 막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공성전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 진정하시고 일단 우리 후스파들 내부끼리도 조금 단합을 하고 좀 의견을 좀 정리해서 모아갖고 우리 딱 추리자, 우리가 원하는 개혁 방향은 뭐냐, 그렇게 해갖고 요거를 카톨릭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그게 프라하 4개 조항이래요. The Four Articles of Prague. 이거에 대해서 요거 받아들여지면은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 안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는 거고요. 그 4개 조항이 뭐냐면, 이게 뭐 원문을 보면 좀 옛날 말이래 갖고 사실 좀 어려운데 조금 평문으로 현대에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줄 요약하면 설교의 자유, 이것보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게 우리 현대의 발언의 자유,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면은 이때는 설교의 자유. 설교조차 중앙 로만 카톨릭의 검열을 받아가면서 주말에 설교를 했는데 그냥 동네 지역마다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 그다음에 신에 대한 느낌 그대로 설교를 하고 싶다. 그거 보장해달라. 두 번째, communion in both kinds. 이거 사제들만 포도주랑 빵 먹고 신의 말씀 느낌 기운 받아갖고 평민들한테 그거 전달해주면서 사제들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힘 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빵 포도주 먹고 신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 큰 힘, 권력, 재산 같은 거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죄, 법으로 인한 죄 말고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에선 그거 범하면은 평민들 하층민들한테만 졸라 빡세게 형벌 주고 귀족들이나 사제들은 그런 거 막 원죄 범했는데 조금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 똑같이 처벌해라. 똑같이 졸라 빡세게 처벌해라. 이제 뭐 다분히 이거 종교개혁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뭐 자유, 뭐 자치권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죠, 개념들이. 그거 딱 4개 주장한 거야. 딴 것도 많을 텐데 다들 막 이래서 막 로만 카톨릭은 잘못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아이디어가 많은데 추려서 왕실 조폐국장 하시는 분 정도의 교육도 받고 어디 뭐 구두장이 갑옷장인, 뭐 푸주간 주인, 그런 사람들이 교육 받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냥 장인이고 기술만 있는 거니까 이제 교육도 받고 막 이런 영주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글로 써갖고 라틴어, 독일어, 체코어로 써갖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프라하 4개 조항이고, 이걸로 협상하자, 이걸로 협상해서 크루세이드 진짜 유럽에서 지들끼리 성전 날리는 거 지금 생각만 해도 장난 아니네. 십자군 원정, 이거 원정군 들어오는 거 프라하에 있는 거 빨리 물리고 이걸로 협상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후스파 사람들은 지금 벤체슬라스 4세는 죽은 시점이에요. 1419년. 근데 벤체슬라스 4세는 자식이 없이 죽어갖고 그런 보헤미아 왕을 지기스문트가 결국은 꿀꺽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왕이 세습제가 아니라 선출제였대요. 귀족들이 투표를 해갖고 왕을 뽑았대. 그러니까 보헤미아 귀족들이 보헤미아 왕을 뽑는 거야, 투표를 해갖고. 근데 지기스문트는 헝가리에서 침공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헤미아, 특히 프라하 귀족들이 지기스문트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인정 안 하는 귀족들이 자기네들 임시정부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더라도 그 귀족들이 막 뭐 3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입 달린 사람들 한마디씩 하면은 의견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를 뽑긴 뽑아야 돼. 근데 대통령은 아니야, 왕도 아니야. 그냥 우리 귀족들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귀족 대표로 노이하우스의 울리 바바크, 이 바바크가 또 뽑혔다 이겁니다. 얼마나 반 전통 카톨릭, 반 지기스문트, 그다음에 후스파 봉기에 참여한
반란군에 동참한 소수의 고위 체코 귀족이면서 그 귀족들 사이에 리더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죠. 벤체슬라스 왕이 개판이고 그 황제가 막 개판이야. 그래갖고 막 뭐 심지어 막 납치되고 막 난리가 나. 국정도 소홀해.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 보헤미아 왕국의 경제를 총괄을 하는 조폐국장으로 2번이나 임명됐다? 왕이 없는 그 혼란한 상황에서 보헤미아, 프라, 쿠텐버그, 실버 스칼리츠 그 주변 은광들 다 관리하고 조폐국하고 한국의 이제 대한조폐공사와 중앙은행 막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 일 한 번도 아니고 역임을 잘해갖고 2번이나 했다? 그러면서 또 귀족이라고 점점만 뺐냐? 온건파 반란이냐? 아니죠? 또 강경파 반란의 대표 중인 리더인 얀 지시커와 함께 또 전투에서도 나섰다? 그래서 2번째로 쿠텐버그 조폐국장이 됐다? 커리어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기까지 AS였고요. 다시 본 게임으로 고고고.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노이하우스의 울리 바바크를 루스 하르트랑 그 다음에 헨리 나브레이가 지금 날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야.